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요, 끊임없이 변하면서 유전자의 작은 오타,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계속 쌓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건강한 사람의 완벽하게 정상으로 보이는 조직이 사실은 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진 그런 돌연변이 세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2020년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던 한 연구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인간의 자궁내막 조직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유전적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게 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뒤흔드는지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자궁내막이라는 어떤 특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노화라던가 임신 같은 우리 삶의 아주 굵직한 경험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창문 같다고 할까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마시면 정상과 암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미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연구진이 19세부터 81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8명에게서 정상 자궁내막 샘플을 거의 300개 가까이 채취해서 유전자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뭐였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아주 작은 자궁내막 샘플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글랜드 조직이 사실은 단 하나의 전구줄기세포에서 시작된 클론 집단이라는 겁니다. 아, 클론이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그 구역의 세포들이 전부 다 유전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조상을 둔 대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건 암세포처럼 뭔가 특별한 성장 이점이 있는 세포들한테서나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성장 이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어요. 뭐 유전적 부동이라는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 부동이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냥 순전히 운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어떤 세포가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정말 우연히 분열할 기회를 좀 더 많이 얻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그 운 좋은 세포의 후손들이 그 영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암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세포들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건가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연구에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 1년에 약 29개의 염기치환 돌연변이가 쌓인다고 해요. 우리 몸속 세포 안에 아주 정밀한 유전적 시계가 계속 똑딱똑딱 거리고 있는 셈이죠. 와, 1년에 29개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나이가 많을수록 자궁내막 세포에 더 많은 돌연변이가 쌓이는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80세 여성의 세포는 20세 여성의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적 오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여기까지는 뭐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게 그냥 무작위적인 오타가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연구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연구진이 이 완벽하게 정상인 세포들에서요, 우리가 보통 암의 원인이라고 딱 지목하는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발견한 겁니다. 네, 잠깐만요. 드라이버 돌연변이라면 말 그대로 세포를 암으로 몰고 가는 주검, 핵심 용의자 같은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건강한 조직에서 발견된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흔하게요. 이건 뭐랄까, 동네에서 가장 순하고 조용한 분이 사실은 전직 특수요원이었다. 이런 걸 알게 된 기분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정말 그런 느낌이죠. 분석한 257개의 정상 샘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7개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드라이버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분석한 모든 샘플에서 드라이버 돌연변이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모든 샘플에서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주로 어떤 종류의 돌연변이들이었나요? 여기에는 이제 PIK3CA나 KRAS처럼 암 연구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암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유전자들이 세포의 성장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성장 가속 페달이요? 네, 평소에는 이게 잘 조절이 되는데 이 페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분열해서 자기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성장 이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자궁내막도 유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가속 페달이 고장난 세포들이 세력을 넓혀서 만든 일종의 미세 종양성 클론들이 조각보처럼 펼쳐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바로 건강과 질병을 흑백 논리로만 보던 우리의 관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자궁내막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특별한 환경인지도 설명해주죠.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자궁내막은 한 달에 한 번, 월경주기에 따라서 조직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완전히 새롭게 재생되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조직이 허물어질 때마다 빈 공간이 생기죠. 바로 그 순간이 성장 이점을 가진, 즉 그 가속 페달이 고장난 돌연변이 클론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빈 땅을 차지할 기회군요. 그렇죠. 비어있는 땅을 차지하고 세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매달 열리는 셈이죠. 이런 현상이 훨씬 드물게 발견되는 대장 같은 다른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오히려 돌연변이 세포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과정이 그냥 무작위로만 일어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나이나 다른 삶의 경험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세포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상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샘플의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세포 시계와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정반대의 요인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출산 횟수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의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출산을 하면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임신과 출산 과정이 자궁내막에 이미 형성된 이런 돌연변이 클론들을 일부 제거하거나 혹은 시스템을 한번 리셋하는 것 같은 일종의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출산 경험이 자궁 내막암 위험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바로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경험이 우리 세포의 유전적 지형도를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삶의 궤적이 세포에 그대로 새겨지는 셈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이 돌연변이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연구진이 세포들의 유전적 관계를 역추적하는 개통 발생학적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드라이버 돌연변이들이 도대체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 그 시기를 추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길래요? KIS의 K나 PIK3CA 같은 핵심적인 드라이버 돌연변이진 상당수가요. 생애 첫 10년, 즉 유년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10살 이전이요. 네. 예를 들어 35세 여성에게서 발견된 KREAS 돌연변이 클론이나 60세 여성의 조직을 장악한 PIK3CA 돌연변이 클론 모두 그 시작은 10살도 되기 전에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수십 년 뒤에나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 과정의 씨앗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이미 몸속에 뿌려질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궁내막암이 주로 75세에서 80세 사이에 진단되는 거 생각해보면요. 한두 개의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완전한 악성 종양으로 진화하기까지는 거의 한평생에 걸친 아주 길고 느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암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속에서 쓰이는 한편의 긴 역사서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절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드라이버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돌연변이 조직과 진짜 암 조직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뭔가요? 그냥 돌연변이 개수가 더 많은 건가요? 개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안정성의 문제예요. 연구진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실제 자궁내막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는데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율을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상 조직의 돌연변이 클론들은요, 비록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긴 해도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을 제때 안 갈아준 좀 오래된 차 같은 겁니다. 좀 삐걱거리고 연비도 안 좋지만 그래도 차선은 지키고 신호등은 보면서 도로 규칙 안에서 움직이죠. 아, 그런데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덤프트럭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암 조직에서는 유전체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염색체 수가 제멋대로 2배가 되거나 절반으로 줄고 DNA 조각들이 통째로 잘려나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붙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대규모 불안정성은 정상 클론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네,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57개 샘플 중에 단 14%에서만 발견됐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그냥 단일 변화에 그쳤어요. 단순히 작은 오타 몇 개가 쌓이는 수준을 넘어서 차게 챕터 전체가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수준의 차이군요. 혹시 드라이버 돌연변이의 종류도 좀 달랐나요? 조직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이건 마치 게임 캐릭터의 스킬트리 같은 거예요. PIK3CA나 KRAS 같은 돌연변이는
정상 조직이라는 영토를 서서히 점령하고 세력을 넓히는 일종의 영토 확장 스킬에 특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TP53나 PT2N 같은 돌연변이는 세포를 아예 통제불능의 악성 종양으로 밀어넣는 그런 필살기나 결정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조직을 차지하는 능력하고 세포를 암으로 바꾸는 능력은 서로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가 담당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자궁내막 조직은 생각처럼 고요한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포 클론들의 아주 역동적인 세계였고요. 이곳은 종종 암 관련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 차지하는데 이 과정이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시작될 수 있고 또 나이나 임신 같은 삶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하지만 이 상태는 그 브레이크 풀린 덤프트럭처럼 유전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느 정도 통제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가 암의 씨앗이 우리가 진단받기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정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조직 안에 숨어서 자랄 수 있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이게 과연 자궁내막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하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피부나 식도처럼 세포 교체가 빠른 다른 조직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 몸 전체가 사실은 이런 돌연변이 세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의 이 정상적인 돌연변이 클론들이 이렇게나 흔하다면 이들이 꼭 암의 전조, 라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역할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 클론들이 생식 능력이나 노화 과정 그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질병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생명 현상의 또 다른 한 부분일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관용적인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